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멤버십을 가입해준 루카스님, 나느냐 보스베이비님, 온유대학교님, 범뚜님, 종민리님, 정스님, 문석현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글 연구진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보호하는 암호를 기존 예상보다 20배나 적은 하드웨어로 깰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그런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은 자기네 보안 시스템을 2029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이미 발표했어요. 구글 스스로가 이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 방식에 새로운 방식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구글은 10년 넘게 초전도라는 방식만 써왔거든요. 그런데 3월 24일 중성원자라는 방식을 추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전도, 중성원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이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초전도와 중성원자예요. 초전도 방식은요, 우주 공간보다 차가운 극저온 환경에서 초전도 회로를 이용해 큐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구글, IBM 같은 회사들이 이 방식을 써왔습니다. 장점은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단점은 큐비트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칩 위에 배선으로 큐비트를 연결해야 하는데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배선이 복잡해지고 열이 나면서 오류가 급격히 늘어나요. 중성원자 방식은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원자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공중에 잡아두고 그 원자를 큐비트로 쓰는 거예요. 계산 속도는 초전도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어요. 큐비트를 늘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레이저 배열만 확장하면 수천, 수만 개의 원자를 배치할 수 있거든요. 배선이 필요 없으니까 초전도 방식의 근본적인 병목을 우회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큐비트끼리의 연결도 자유로워요. 초전도는 바로 옆에 있는 큐비트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중성원자는 어떤 큐비트든 옆으로 옮겨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초전도가 정해진 좌석에 앉아서 옆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교실이라면 중성원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누구하고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구글의 양자 AI팀 리더 하트무트 네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전도는 시간 차원에서, 중성원자는 공간 차원에서 확장이 쉽다. 둘을 동시에 추진하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양자 암호 논문과 연결해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성원자 방식은 암호 해독에서 초전도보다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초전도 방식에서는 오류를 잡기 위한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드는데 물리 큐비트가 약 1000개 필요한데요. 중성원자는 3개에서 4개면 됩니다. 수백 배 차이예요. 같은 수의 큐비트로 중성원자가 훨씬 더 강력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글이 2029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 전환을 서두르면서 동시에 중성원자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양자 위협의 타임라인이 당겨지고 있고 그 타임라인을 당기는 핵심 기술이 바로 중성원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성원자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큐에라, 파스칼, 어텀 컴퓨팅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인플렉션입니다. 티커는 INFQ,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올해 2월에 상장했는데요.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기업 중에서 세계 최초로 상장한 회사예요. 그런데 인플렉션이 흥미로운 이유는 상장 자체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다른 양자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거든요. 바로 실제로 매출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대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이고 의미 있는 매출이 거의 없어요. 인플렉션은 2025년 매출이 3,250만 달러, 올해 가이던스가 4천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 숫자를 내는 양자 기업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인플렉션은 양자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양자 센싱이라는 또 다른 사업 축이 있습니다. 광학 원자시계, RF 수신기, 관성 센서 같은 제품들인데요.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분야예요. 특히 국방과 우주 쪽에서요. 미 국방부가 이미 인플렉션의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나사와는 양자 중력 센서를 우주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계약 규모가 2천만 달러 이상이고 2030년 발사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도 고객이에요.
올해 3월에 영국 국립양자컴퓨팅센터에 100물리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납품했는데 영국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유일한 100큐비트 시스템이에요. 국가기관에 실제 시스템을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 연구실 수준을 넘어 실전 배치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양자 컴퓨터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인플렉션은 그 시간 동안 양자 센싱으로 매출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양자 기업들이 상용화 전에 자금이 바닥나는 리스크가 있다면 인플렉션은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어요.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려면 결국 기존의 슈퍼컴퓨터 인프라와 합쳐져서 돌아가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특정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GPU가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현실적인 방향이에요. 엔비디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젠슨 황기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운 미래의 모든 엔비디아 GPU 슈퍼컴퓨터는 양자 프로세서와 결합된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가 만든 게 NVQ링크라는 기술이에요. 양자 프로세서와 GPU를 초저 지연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아키텍처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걸 GPU가 바로 옆에서 처리해주는 구조예요. NVQ링크에는 17개 양자 하드웨어 기업과 9개 미국 국립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플렉션은 이 NVQ링크의 초기 런칭 파트너 중 하나예요. 퀀타늄, 큐에라,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인플렉션만의 독점적 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플렉션이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10월 GTC, DC에서 젠슨 황 키노트에 인플렉션의 스퀄 양자 프로세서가 등장했고요. 올해 3월 GTC 2026에서도 엔비디아 부스에서 스퀄이 전시됐습니다. 2년 연속 엔비디아의 주요 행사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특히 주목할 건 2024년 12월에 있었던 시연입니다. 인플렉션이 엔비디아의 CUDAQ 플랫폼과 함께 재료과학 분야에서 논리 큐비트를 활용한 응용 시연을 했어요. 시카고 대학, 위스콘신 대학과 공동으로 새로운 소재 설계의 양자 컴퓨터를 적용한 건데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나 고온 초전도체 같은 차세대 소재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예요. 정리하면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 인플렉션은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성원자 방식의 양자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 생태계에 가장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려면 결국 GPU 인프라와의 통합이 필수인데 그 생태계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렉션이 다른 양자 기업들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 양자 센싱으로 이미 실제 매출이 나고 있고 국방과 우주 분야에서 검증된 고객 기반이 있다는 점. 둘, 중성원자 최초 상장사로서 5.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자금 체력이 있다는 점. 셋, 엔비디아와의 깊은 기술 협업을 통해 양자와 기존 컴퓨팅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가장 앞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2025년 영업 손실이 3,530만 달러로 아직 적자입니다. 양자 컴퓨터 쪽 로드맵도 쉽지 않아요. 2026년에 30개 논리 큐비트, 2028년에 1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행 난이도가 높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요. 큐에라는 구글이 투자한 기업이고 어텀 컴퓨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하고 있고 프랑스의 파스칼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빅테크가 직접 만들거나 투자하는 경쟁 구도에서 인플렉션이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건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양자 컴퓨팅은 분명한 변곡점에 있어요. 구글이 중성원자를 채택하고 양자 암호 위협의 타임라인이 앞당겨지고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 매출, 국방 계약, 엔비디아 협업이라는 세 축을 가진 인플렉션은 적어도 관심 목록에 올려놓고 지켜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